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7년 사귄 남친과 파혼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파혼을 당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파혼당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 정말이지 32년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친과 저는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교제 기간이 긴 연인들 대부분이 그렇듯 이런 경우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기 마련이죠. 저희 커플도 그랬어요. 사귄 지 2년이 넘어갈 무렵부터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을 하든 헤어지든 양당 간 결정을 내리라고 닥달을 하셨었죠. 처음엔 할 때 되면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었지만 3년, 4년, 해를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부모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5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저도 남친도 헤어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드릴 지경에 이르렀죠. 홍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않고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남친의 취업 때문이었죠. 남친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뜻하는 바가 있어 죽을 각오로 뛰어든 사람도 번번이 떨어지는 시험인데. 결국 남친은 공시에 4년이나 매달려봤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어요. 그동안 학원비며 고시원비, 식비에 교통비까지 남친이 숨쉬는 것 빼고 들어간 모든 것들을 서포터해온 저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친구들은 하나 둘 괜찮은 남자들 만나 결혼을 하는데 전 7년을 이 남자 옆에서 세월만 까먹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세월뿐인가요? 그간 남친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결혼도 부모님한테 손 벌려 해야 할 판이었죠. 다행히 아빠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셔서 도움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이 넘는 성인이 결혼 자금까지 부모님 주머니에서 털어가야 한다는 건 좀 창피했어요. 그간 내가 번 돈 내가 실컷 써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이건 모르긴 해도 그간 남친한테 들어간 돈으로 백을 사 모았더라면 지금쯤 제 옷장은 명품백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남친이 곤란할까봐 비밀로 해왔던 탓에 말 그대로 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처지로 혼자 버텨야 했어요. 근데 남친은 그런 제 마음을 알기나 하는 건지 너무도 천하태평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났는데 동기 중 하나가 그 자리에 남친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남친 직업은 변호사로 동기와는 3년 사귄 끝에 곧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냥 좀 부럽고 말아버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 변호사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시 준비하는 동안 학원비며 고시원비 다 이 사람이 도와줬거든요. 이젠 평생 제가 갚으면서 살려고요. 순간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어요. 누군 3년 고생하고 변호사 안 해되는데 누군 7년이나 고생하고도 이러고 있다니. 상대적 박탈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근데 그 순간 빡침에 정점을 찍는 일이 벌어졌죠. 남친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혜미야, 밥값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응? 평소에도 종종 받는 일반적인 문자였지만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바로 전화를 했죠. 자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 나이에 밥값 10,000원이 없어서 여자친구한테 돈 보내달라고 문자를 하고 싶니? 창피하지도 않아? 실력이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30이 넘도록 언제까지 공시 준비만 할 거야. 솔직히 시험에 붙을 자신이 있긴 하니?
취업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공시 핑계로 내 등골 빼먹으면서 살 생각인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작정인데 말해봐.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혜미야, 무슨 일 있었어? 아버님이 또 뭐라 그러셔? 에이,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닌데 자기가 좀 참아. 응? 그리고 나 이미 주문해서 밥에 숟가락까지 댄 거라 취소도 못해. 그니까 자기야, 10,000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취직하면 그동안 빌린 돈 한 방에 다 갚아줄게. 그니까 10,000원만, 응? 기가 막혀서 정말. 어쩜 자기란 사람은 이런 순간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암튼 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못 붓겠으니까 앞으로는 자기 힘으로 밥을 벌어먹든 빌어먹든 맘대로 하고 살아. 창피한 줄 알아, 이 정말. 그제야 남친은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울고 짜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더군요. 그 뻔한 실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전 또 바보같이 넘어가고 말았죠. 좋아, 1달이야. 그 안에 일자리 못 구하면 난 더 이상 자기랑 안 만나. 끝이라고, 알았어? 헤어지자는 말에 정신이 들었는지 남친은 부랴부랴 구직 사이트를 뒤져서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더군요. 그동안 남친한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에 한편으론 그만큼 날 놓치기 싫었나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왜 지금껏 안 했나 하는 괘씸함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얼마 뒤 남친한테 취직을 했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학원 강사 자리였어요. 입시학원은 아니고 중고생 내신을 관리하는 동네 보습학원이었죠. 비록 사대보험도 안 되고 퇴직금도 없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밥벌이는 하고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7년이나 만났는데 어쩌겠냐시며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셨어요. 반면 남친 부모님들은 빨리 상견례부터 하자시며 엄청 반기셨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이 됐고 얼마 안 돼 상견례까지 마쳤죠. 예비 시부모님들께선 솔직히 집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된다며 몇 년간은 데리고 살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수는 저희들 방 꾸밀 정도만 해서 보내달라고요. 이미 저를 통해 이런 사정을 들으셨던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살 집을 마련해주마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장에서 아빠가 직접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지 뭐예요. 전화를 받으신 아빠는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하신다며 양해를 구하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에 집 얘긴 꺼내지도 못했고요. 나중에 남친이 그러는데 솔직히 그날 저희 쪽에서 집을 해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다나 봐요. 남친도 그렇고 남친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서 조금 서운했다나요.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남친과의 약속도 깨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향했는데 글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있지 뭐예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시던 아빠는 축 처진 어깨로 앉아 담배를 태우고 계셨고 엄마는 머리에 띠를 두른 채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건데? 혜미야, 어쩌니? 네 아빠 회사 곧 넘어간단다. 아이고, 늦음하게 이게 웬일이라니.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줄담배만 피워댔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더니 겉도 부자 나름이더라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서울 외곽에 싼 전셋집 하나 구하고 나니 끝이었죠. 당장 먹고 살 일부터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랑 아빠가 긍정적인 분들이라는 거예요. 집이 망해서 산동네로 이사를 왔는데도 글쎄 비바람 막아주고 등 붙일 전셋집 하나 남아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이삿날 짜장면을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차피 잃은 재산에 연연하기보단 앞으로 먹고 살 일이나 구해야겠다면서 아빤 곧장 인력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에 경비로 나가게 되셨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인생의 부침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날아왔더라고요. 혜미양,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이 답인 것 같네요. 부디 좋은 인연 만나 행복하기를 빕니다. 밑도 끝도 없이 파혼이라니? 도대체 누가 보낸 건가 싶어서 주소록을 뒤져봤지만 없더라고요. 파혼 얘기가 적힌 걸로 봐선 남친과 연관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혹시 이거 자기가 보낸 거냐고요. 그랬더니 미안, 아버님 사업 그렇게 돼서 한창 힘들 텐데 이런 결정 내려서 미안해. 아, 그리고 그 번호는 우리 아빠 번호야. 아빠가 아무래도 서로 껄끄러울 테니까 이렇게 끝맺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내 전화번호 알려드렸어. 그럼 용기 잃지 말고 잘 지내. 안녕.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7년이나 뒷바라지 해줬더니 아빠 회사 망하자 바로 손절이라니. 아니, 그것도 파혼 얘기를 문자로 하다니 말이 돼요? 해고 문자 받았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살다 파혼 문자를 받게 될 줄이야. 전 당장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남친네 학원으로 달려갔죠. 아직 수업 전이라 교무실에서 동료 강사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더군요. 남친은 갑작스런 제 등장에 화들짝 놀라선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긴 왜 왔어? 내 문자 못 받았어? 받았지. 그러니까 왔잖아. 그런 문자 받고 안 올 여자가 어딨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파혼 얘기를 문자로 하니? 넌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다 쳐. 근데 너희 아버지는 어른이 어떻게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니?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문자 한 통 틱 날리면 끝날 일이야. 그래, 그건 일단 접어두고 이유나 좀 듣자. 도대체 내가 왜 파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나 좀 알자고. 그러자 남친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몰라서 묻는 거야? 너네 집 망했잖아. 그 형편에 결혼이 가능하겠니? 솔직히 그런 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니네 부모가 먼저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딸내미 혼수도 못 해줄 형편에 결혼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양심이 있어야지. 뭐? 양심?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양심이란 말을 해? 지난 7년간 내 돈 받아먹고 살던 게 우리 집 망하자마자 손절하면서 양심?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동안 난 지질이 궁상인 널 7년이나 봐줬어. 그뿐이야? 가망도 없는 네 꿈에 7년간 내 월급의 3분의 1을 쏟아부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전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근데 남친은 그런 절 비웃으며 지갑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힘들 텐데 택시 타고 가라. 난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 볼게. 남친은 절 바닥에 남겨둔 채 학원 건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들고 나니 더 이상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털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남친 집에서 파혼을 하자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정말 담담하게 알겠다고 하셨죠. 그날 밤 아빠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잔 하자고요. 아빠랑 포장마차에서 꼼장어에 소주를 마시는데 좋더라고요. 파혼 당한 날 누가 이렇게 아빠랑 포차 데이트를 하겠어요. 그때였죠. 아빠가 힘들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딸 인생을 망쳤구나. 그 말에 순간 욱하더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망가질 뻔한 내 인생을 아빠가 구한 거야. 생각해봐. 우리 집 망하자마자 손절하는 남자라면 결혼 후에도 뭔 일 터졌을 때
내 손 잡아주기는커녕 지한테 도움 안 되면 제일 먼저 날 버렸을 놈이야. 그딴 놈하고 결혼까지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 아빠? 제 말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곤 딸, 아빠 이렇게 안 무너져. 너도 알지? 아빠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예전처럼 잘 살진 못하겠지만 아빠는 엄마랑 우리 딸 옆에서 꿋꿋하게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 딸도 기운 내는 거다. 알았지? 그날 아빠와 마셨던 소주는 제 인생 최고의 소주였어요. 그렇게 파혼 사건을 잊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혜미양, 나 민재 아빠예요. 맙소사, 남친 아버지셨어요. 그간 잘 지냈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혜미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솔직히 됐거든요. 이러고 당장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제 부모 얼굴에 침 뱉는 짓인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제가 만나서 할 얘기 없다고 했더니 남친 아버님은 저희 회사 로비에 와 계신다며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어쩜 하는 짓이 전 남친이랑 이렇게 똑같은지. 할 수 없이 전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친 아버님을 모시고 근처 카페로 갔죠. 혜미양, 그땐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해해 주길 바래요. 아버님 사업에 그렇게 되고 한창 힘들 시기였는데 파혼까지 당해서 충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그 혼사 다시 진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혜미양 생각은 어때요? 헐, 정말 황당했어요. 다 끝난 결혼을, 그것도 자기들이 깨자고 한 결혼을 다시 하자고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죠. 그래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고 하고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결국 너한테 가셨구나. 혜미야, 사실은 우리 엄마 얼마 전에 병원에서 치매 판정 받으셨어. 아빠가 충격이 크셨지. 엄마 그렇게 되고 아빠가 그러시더라. 혜미 너도 아빠 일로 충격 심했을 텐데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다고. 비슷한 입장이 돼보니까 알겠다고 말이야.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셨거든. 에이, 내가 먼저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먼저 가셨네. 그건 그렇고 혜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역시 너 없이는 안 되겠어. 저요, 평소에 사리를 느낀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을 수 있나 했는데 가능하네요. 남친놈이 제 눈앞에 있었더라면 저요, 그날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야, 내가 널 모르냐? 뭐? 나 없이는 안 돼?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냐? 솔직히 너 지난 7년 동안 내가 주는 돈 꽁으로 따박따박 받아먹고 살다 네 손으로 돈 벌어먹고 살려니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넌 날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돈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이런 그지 발사계 같은 게. 야, 네가 보기엔 내가 한 번 밟은 똥을 또 밟을 정도로 멍청해 보이냐?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넘어가라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지난 7년간 네가 나한테 받아간 돈 그거 다 물어내. 네 입으로 취직하면 한 방에 갚아주겠다 호언장담했었지? 네가 보낸 문자에도 돈 갚겠다는 말이 수도 없이 써있더라. 내가 네 손에 직접 쥐어둔 돈은 거지 동량 줬다고 칠 테니까 계좌이체 한 것만 보내. 겉만 해도 수년간 네 월급은 통째로 보내야 할 거다. 어떻게 싸바싸바해서 돈 떼먹을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집어치우셔. 나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너한테 소장 날릴 테니까. 알았어? 어디서 그지 같은 게 내 앞에서 질척이고 있어. 끊어! 남친한테 한바탕 쏟아부은 전 테이블로 돌아와 남친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 그 모양이죠. 예비사도 망했다니까 잽싸게 손절하시던 그 모습 저 절대 못 잊어요. 아내분이 치매 판정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똥기저귀를 갈아줄 며느리가 필요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런 거라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전 제가 싼 똥 치우느라 바쁘거든요. 댁의 아드님 말이에요. 저 이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댁의 아들한테 날릴 소송 의뢰해야 하거든요.
그 일만으로도 엄청 바쁠 예정이라 더 이상 아저씨 얘기를 들어드릴 짬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엄한 데서 헛짓하지 마시고 얼른 집으로 가셔서 사모님 똥기저귀 가는 연습이나 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 저한테 이러시면 스토커로 신고합니다. 전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제야 그간 제 가슴을 꾹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하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남친놈한테 멍청하게 당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헤어진 게 천추의 한이 됐었는데 이렇게 한 방 먹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소송이요? 제가 소송한다는 말 듣고는 남친이 돈을 보냈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100만 원이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겠다더군요. 그래서 각서 한 장 받아서 공증해 놨어요. 이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언제고 떼먹을 놈인 거 아니까요. 저요, 앞으로 다시는 예전처럼 호구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엔 엄마 아빠의 가르침대로 제 인생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